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기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는 인간관계를 매우 신중하게 맺는 성향을 가진 성격 유형입니다. 사람을 쉽게 들이지 않으며 한번 마음을 열면 깊게 관여합니다. 그래서 INFJ가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변화나 일시적 갈등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관찰과 내적 숙고, 수많은 자기 검열 끝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INFJ에게 인간관계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관계는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며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일도 정리하는 일도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INFJ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이해하려 애쓰는 유형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FJ가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 관계가 INFJ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누적되었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INFJ가 어떤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지, 그 과정이 왜 조용하고 단호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결코 냉정함이나 이기심이 아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NFJ에게 인간관계란 정서적 계약입니다. INFJ는 인간관계를 단순한 교류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일종의 정서적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는 명문화되지 않은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호 존중, 진정성, 감정의 안전, 그리고 최소한의 윤리적 일관성입니다. INFJ는 이 계약을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과 태도를 통해 확인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지, 감정을 도구처럼 사용하지 않는지, 타인의 취약함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는지를 조용히 관찰합니다. 이 과정에서 INFJ는 상대를 평가한다기보다 관계의 안정성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 정서적 계약이 반복적으로 위반된다고 느끼는 순간 INFJ의 내면에서는 균열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균열이 한 번의 사건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주 사소한 불일치와 불편함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입니다. 두 번째, 감정 소모가 회복을 초과할 때. INFJ는 감정적으로 매우 섬세한 유형입니다. 동시에 타인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INFJ는 관계 속에서 감정 제공자의 역할을 자주 맡게 됩니다. 문제는 이 역할이 일방적으로 고착될 때 발생합니다. 상대는 이해받고 위로받으며 성장하지만 INFJ는 점점 고갈됩니다. INFJ는 자신의 피로를 즉각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다, 상대가 힘들어서 그렇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감정의 소모량이 회복 가능성을 초과하는 시점이 오면 INFJ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게 됩니다. 이때 INFJ가 느끼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지고 설명할 힘도 사라집니다. 관계에 대한 애착보다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이 시점이 바로 INFJ가 관계 정리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진정성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INFJ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는 진정성입니다. 말의 화려함이나 사회적 기술보다 마음의 방향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이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INFJ는 매우 빠르게 감지합니다. 문제는 INFJ가 이것을 바로 지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이 반복적으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INFJ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집니다. INFJ에게 신뢰란 다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관계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INFJ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 두기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 가치관의 근본적 불일치를 인식했을 때. INFJ는 가치 중심적 인간입니다. 돈, 성공, 지위보다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가치관의 일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치란 완벽한 동일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공유되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약자를 조롱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감정을 쉽게 희생시키는 태도는 INFJ에게 치명적인 불일치로 인식됩니다. 이런 경우 INFJ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거나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세계를 살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INFJ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자기 부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INFJ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반복되는 경계 침범이 있을 때 INFJ는 외적으로는 부드럽지만 내적으로는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계를 말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대신 INFJ는 상대가 눈치채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INFJ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이 경계를 반복적으로 침범할 경우 INFJ는 처음에는 이해하려 합니다. 두 번째에는 불편함을 느끼고 세 번째에는 내면에서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감정적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2단계에 이르면 INFJ는 이미 마음속에서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INFJ가 이 결정을 감정적으로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매우 이성적인 상태에서 이 관계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거의 번복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INFJ의 관계 정리는 왜 말없이 이루어지는가? INFJ가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설명하지 않음입니다. 이는 비겁함이 아니라 자기보호 전략입니다. INFJ는 설명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소모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자신의 판단을 왜곡하거나 감정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NFJ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리를 둡니다. 연락 빈도가 줄어들고 감정적 반응이 사라지며 삶의 영역에서 상대를 배제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내면에서 끝난 관계의 외적 반영입니다. 일곱 번째, INFJ는 한 번 더 참을 이유가 사라질 때 떠납니다. INFJ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결정적 기준 중 하나는 그래도 이 관계를 한 번 더 견뎌볼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INFJ는 관계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팁니다. 이 사람도 상처가 많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을 뿐이다.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 시점이 옵니다. 더 이상 참는 이유가 사랑도 책임도 의미도 아닌 습관과 관성만 남았다는 사실을 INFJ가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INFJ는 관계가 이미 살아있는 연결이 아니라 자신을 소모시키는 구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점은 INFJ가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INFJ의 이별은 상대에게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INFJ의 내면에서는 이미 수없이 같은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더 이상 긍정적인 답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뿐입니다. INFJ는 무너진 관계보다 무너져가는 자기 자신을 더 오래 방치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조용히 관계를 내려놓습니다. 여덟 번째, INFJ는 나답지 않게 변한 자신을 발견하면 멈춥니다. INFJ가 관계를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은 그 관계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 유지 여부입니다. INFJ는 본래 차분하고 사려 깊으며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관대합니다. 그런데 특정 관계 속에서 자신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INFJ의 내면에서는 강한 경고가 울립니다. 예를 들어 원래 하지 않던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날카로워지거나 자주 자책하거나 감정을 숨기기 위해 무감각해지고 있다면 INFJ는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INFJ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이 관계가 나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신호로 인식됩니다. INFJ는 자기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관계라고 판단합니다. 이 지점에서 INFJ는 관계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관계가 계속된다면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INFJ가 떠나는 이유는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홉 번째, INFJ의 관계 정리는 복수 없는 결단입니다.
INFJ의 인간관계 정리는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갑작스럽고 차갑다고 느껴지거나 설명 없이 사라지는 것이 무책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INFJ의 이별에는 보복도, 복수도, 감정적 공격도 없습니다. INFJ는 떠난 뒤 상대를 험담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도 상대의 삶을 방해하거나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INFJ가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상대의 삶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INFJ는 관계의 마지막 순간마저 불필요한 상처로 오염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NFJ의 이별은 매우 단정합니다. 감정의 잔재를 남기지 않기 위해 미련도, 설명도, 재접촉도 최소화합니다. 이 방식은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INFJ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덜 파괴적인 방식입니다. INFJ에게 관계 정리란 누군가를 벌주는 행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행위입니다. INFJ의 이별은 자기 존중의 선언입니다. INFJ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 가치, 윤리,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INFJ는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NFJ의 관계 정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INFJ에게 이별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한 선택이며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그들의 결정 속에는 누구보다 깊이 관계를 사랑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INFJ가 떠났다면 이미 오래전 마음속에서는 작별이 이루어졌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INFJ 자신만큼이나 깊이 고민한 결과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